작년 10월 새누리당 정문원 의원이 제기한 NLL 대화록 문제. 올해 6월 24일 국정원은 대화록을 공개했지만 국정원의 것은 왜곡 가능성이 있다며 국가기록원 원본 열람이 추진됐다. 하지만 7월 18일 국가기록원에 있어야 할 원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이후 10월 2일 봉화 이지원에서 대화록 초안에 삭제 흔적이 발견된다. 무엇이 세상에 알려지는 게 두려웠기에 애초부터 그 역사를 지워버리려 했는지 고백해야 합니다. 사초 실종이라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허구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검찰이 기습적으로 수사 과정을 공개한 것은 국면 전환용으로 밖에 볼 수 없다. 10월 7일 참여정부 관련자 출소환. 검찰이 소환 통보한 인사는 모두 30여 명. 또다시 정쟁으로 치닫는 정치권. NLL 대화록 논란. 그 끝은 어디인가? 네, 제가 하나 문건을 들고 왔는데요. 바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이른바 대화록입니다. 어디서 났냐? 국정원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프린터로 뽑았습니다. 이미 국정원이 공개했기 때문에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볼 수 있고 집에 프린터가 있으신 분들은 집에서 봐도 되고요. 없으면 PC방에서 뽑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103페이지인데 글자 크기를 좀 줄이니까 약 46페이지 됩니다. 뭐 한 1시간 반 남짓이면 충분히 모든 국민이 다 읽어볼 수 있는 대화록입니다. 이 대화록 가지고 전국이 뜨겁습니다. 오늘 이 문제 집중적으로 얘기해 보겠습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김경진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에 문재인 의원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는 없었다. 짧게 말했는데요. 새누리당에서는 궤변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먼저 문재인 의원의 얘기를 들어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검찰의 충격 발표. 봉화 이주원에 대화록에 사본이 있다. 또한 대화록 초안에 삭제 흔적 역시 발견됐다. 누가 왜 누구를 시켜서 역사를 폐기했는지 고백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대화록을 읽고 NLL 포기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초안 삭제는 사초 폐기인가? 아니면 단순한 내용 수정인가? 예, 참여정부 2인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대화록은 있고 NLL 포기 발언은 없었다 이렇게 했는데요. 먼저 대화록은 있다라는 부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록은 국가기록원에 이관은 안 됐지만 봉화 이지원 시스템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 대화록은 있는 겁니까? 김진우 의원부터. 제가 문재인 의원의 말을 바꿔서 표현을 해보면 대화록은 있어야 할 곳에는 없고 없어야 할 곳에 있는데 그것도 변형된 상태로 있었다. 예. 이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만 NLL 포기 발언도 노무현 대통령이 우리가 NLL을 포기하겠다라고 발언한 것은 없지만 사실상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았습니다. 뭐 그것은 좀 기록으로 나오니까요. 예. 그것을 놓고 해석상의 논란이 있지만 뭐 분명한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 자체가 NLL을 포기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뭐 국방장관 회담이라든가 예. 전체적으로는 사전 준비 회담과 사후에 회담의 일종의 정리 회담에서는 NLL을 포기하는 것이 없었지만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한 말 중에서는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이 충분히 많았다. 충분히 있었다. 저는 예. 대화록은 있다라는 주제로만 가지고 우선 좀 말씀해 주시죠. 대화록 여기 있네요. 자, 이건 국정원이 2008년 1월에 생산한 것이고요. 예. 지금 얘기되는 그러니까 것은 요 자체가 예. 이 자체가 일단 국정원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예. 국정원이 어떤 기관입니까? 대통령이 가장 신임하는 국가 안보에 관한 조정을 총괄하는 기관 아니겠습니까? 그 총괄 기관에서 남북 통일에 관한 가장 핵심된 내용이 기재된 정상회담 회의록을 보관하고 있으면 분명히 대화록은 국가기관이 분명히 보관하고 있다. 예. 다만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라고 하는 법률에 따르면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건 아니건 어쨌든 대통령 기록물이라면 기본적으로 대통령 기록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예. 것이 그 법의 당위론적인 필요성인데 그 법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은 맞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체가 국정원에서 보관하고 있었는 데는 어떤 충분한 이제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충분한 어떤 합리적인 근거가 있기 때문에 대화록은 분명히 있다. 예. 그다음에 NLL 포기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아까 김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체에 직접적으로 보면 노무현 대통령 포기하는 내용 하나도 없다. 그다음에 이 지난번에 이게 언제 공개됐습니까? 6월 달에 공개됐었죠. 예. 6월 달에 공개된 직후에 여론조사를 했는데 국민의 53%가 나는 대화록 포기로 안 읽힌다라는 것이 국민의 53% 독후감이었고 나머지 24% 정도 독후감이 대화록 포기로 볼 여지가 있다. 나머지 20% 정도는 나는 머리가 나빠서 모르겠다. 예. 대강 지금 이 정도 평가를 내렸거든요. 근데 아까 김진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지금 정상회담 회의를 하기 전에 통일부, 국방부 또 대통령실 조율하는 과정에서 지금은 NLL에 관해서 협의한 내용, 그 이후에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이 또 북한 김일철 인민무력부 장관하고 회의를 하면서 어떤 제의했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NLL 포기라고 하는 것은 그저 지금 새누리당의 어떤 정치적인 뭐랄까 일종의 정쟁 제기에 불과하지 NLL 포기는 애초에 없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NLL 포기 논란은 NLL 포기 발언이 취지의 발언이 있었냐 없었냐 논란은 뒤에서 좀 더 가기로 하고요. 우선 이 문제만 대화록부터 우선 얘기를 해볼까요? 예, 예. 자, 우선 그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은 노무현 대통령 정권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일종의 공적으로 자랑을 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런 법에 따라서 모든 대통령 관련 기록들은 전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을 했는데 왜 유독 이 김정일과 나눈 대화록만 이관을 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것만? 예. 그리고 봉화마을로 가지고 갔던 그 청와대의 문서 기록 시스템을 복사해서 청와대로 봉화마을로 가지고 갔잖아요. 그 봉화마을에서 발견된 것을 보면 초본, 그러니까 김정일과 나눈 대화를 그대로 녹음을 풀어서 쓴 녹취록. 예. 초본은 완전히 삭제를 해버리고 초본에서 내용과 표현을 어느 정도 고친 수정본만 남아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국정원에 남아있는 것도 그 수정본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대화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 쓰고 고치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대화를 김정일과 나눴으면 그것을 녹음 파일이 있지 않습니까? 녹음 파일을 풀어서 토시 하나 틀리지 않게 그대로 쭉 풀었으면 그게 바로 대화록이거든요. 근데 그 대화록은 봉화마을로 가져간 그 시스템에서 삭제를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가장 진실과 가까운 가장 진실을 풀어쓴 대화록은 노무현 정권에서 삭제를 해버렸다. 예.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 왜 그걸 고쳤냐 이거죠. 왜 그리고 모든 자료를 다 국가기록원에 넘기면서 유독 이것만은 왜 넘기지 않았고 고치고 삭제했느냐.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이 원본 그대로 공개되면 국민과 역사 앞에 대단히 부끄럽고 본인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물론 사람이 대화할 때는 현장의 즉흥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말을 해놓고 와서 보니까 그것을 다시 풀어서 쓰고 그것을 들어보니까 아 이것이 그대로 남겨졌다가는 후세들에게 공개되면 내가 커다랗게 명예의 훼손이 되겠구나.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러운 내용이라고 판단이 되니까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않았고 봉화 시스템에서도 삭제한 걸로 그렇게 지금 유독 왜 이 대화록만 이관이 안 됐냐. 그렇죠. 이 문제는 뭔가 은폐의 의도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얘기하면 진실에 가까운 녹취록 대화록은 이관되지도 않았고 삭제됐다. 없는 것이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그러니까 원래 지금 정문원 의원이 NLL 포기를 했다. 원래는 정문원 의원이 지금 정상회담에서 김정일과 노무현 사이에 둘 사이에 비밀회담이 있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지금 뭐 NLL 포기 발언이 있었다. 원래 정문원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땅 따먹기 발언이 있었다가 원래 처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 사단이 시작이 됐는데 그 사건이 결국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그때 민주당에서 고소를 했었거든요. 그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된 사건 검찰 수사를 할 때 조명균 청와대 안보비서관이 검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조명균 비서관은 지금 이 사초 실종 논란이 제기되기 시당초 전이었거든요. 이 논란 자체가 없었던 시점이기 때문에 아마 그 경위에 대해서 이런 논란이 예상될 걸 생각하고 무슨 진술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지금 추정되는 상황인데 당시에 있었던 조명균 비서관의 진술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이제 진술로 언론에 흘러나온 내용입니다. 이걸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지금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했다 하는데 조명균 비서관이 뒤에서 받아 적으면서 옆에다가 MP3 플레이어를 놔두고 녹음을 했다. 그러니까 예.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기록을 하려고 했는데 가지고 와서 서울로 정상회담 끝나고 가지고 와서 이 MP3 플레이어를 틀어보려고 하니 일단 이 음질 자체가 첫째는 별로 안 좋더라. 두 번째는 김정일 위원장이 오랫동안 지금 독재자의 아들로서 이 지시하는 어투의 말을 쓰다 보니까 도대체 저게 무슨 말인지 자기로서는 잘 판독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녹음 해독에 대한 기계적으로 특수 기계가 있는 국정원, 그다음에 북한 말씨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통한 직원이 있는 국정원에서 이 MP3 플레이어를 좀 풀어서 이걸 글자화, 녹취록화하면 예.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청와대 안에서 자기가 하려다가 자기 어떤 기술적인 능력 또 북한말 해독 능력이 딸리다 보니까 국정원에다가 그걸 요구를 했고 국정원에서 그걸 풀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갖고 있던 메모를 합쳐가지고 녹취록 초안을 만들었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자체가 보면 어떻게 보면 곧바로 그 MP3 플레이어를 풀기만 예. 하면은 뭐 이게 녹취록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그런 정황이 있다. 두 번째,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 회의록을 숨기고자 했다면 정말로 이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을 해서 예. 그 컴퓨터 안에 아무 하나만 집어넣어가지고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면 자,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상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최소 15년 동안 누구도 볼 수 없는 상태가 누구도 된다. 볼 수 없죠. 그 누구도 어디에 했냐면 후임 대통령, 그 후임 대통령, 그 후임 대통령, 그 후에 그러니까 3대에 걸친 대통령이 아예 열어볼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이 정상회담 회의록에 대해서 본인이 뭔가 꿀리는 부분이 있고 뭔가 숨기는 부분이 있다 이러면 애시당초 국정원에다 그 일의 용역을 조명균 비서관을 시키지 않았을 뿐더러 예. 이 풀어진 내용을 그냥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서 대통령 기록관에 넘기기만 했으면 간단한 문제였다. 그런데 지정 기록물로 넘기지 않은 걸 봐서는 은폐 의도가 있는 게 아니다, 아니다라고 오히려. 말씀이시죠? 그리고 조명균 예. 비서관 얘기에 따르면 오히려 후임 대통령이 그러니까 자기 이후에 선출된 대통령이 북한 김정일하고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전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를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대통령 지정물 기록물로 그냥 그대로 두면 남겨두면 안 되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에서 해제 삭제를 하고 그거를 오히려 국정원에 하나만 두어서 어떤 국정원에서 예. 지금 후임 국정원장은 후임 대통령이 가장 측근이 올 거 아니겠습니까? 당시엔 어쨌든 또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아주 당선이 유력 시절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한 것이라고 조명균 비서관이 올 2월에 지금 검찰에서 답변했었고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치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렇게 한 과정이 충분히 다 이해가 된다. 저는 그렇게. 예.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해서 그것이 5년이 되든 15년이 되든 말이죠. 일단은 이것이 국가기록원의 기록으로 남으면 노무현 대통령의 성격상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역사적인 평가를 받는 자료가 될 거라고 틀림없이 판단했을 겁니다. 이것이 5년이 되건 15년이 되건 기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관련법에 따라서 국회가 만약에 의결을 하거나 또는 법원이 특별한 이유로 인해서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그 기록도 공개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으로서는 알려지지 않은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가장 핵심적인 자료만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는 상황을 만드는 어떤 불가피한 사정이 있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국정원에 남겼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국정원에 남긴 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녹취록 초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녹취록을 있는 그대로 풀어 쓴 것이 아니라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수정본과 똑같은 내용이 국정원에 남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국정원에 남길 때 1급 비밀로 지정을 했습니다. 1급 비밀은 공개되기가 대단히 어려운 비밀이거든요. 다만 1급 비밀 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볼 수가 있죠. 볼 수가 있지만 공개는 1급 비밀은 대단히 공개가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남재정 원장이 공개할 때도 1급 비밀을 2급 비밀로 격을 낮춰서 등급을 낮춘 후에 필요한 절차에 따라서 공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그 1급 비밀로 지정을 한 이유도 또 궁금하고 왜 원본이 아니라 수정본을 국정원과 봉화마을 시스템에 남겨두고 가장 중요한 녹취록을 원문 그대로 푼 것은 도대체 왜 삭제를 했느냐? 그렇다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 항상 역사적인 의식이 있고 내가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고 김정일 위원장과의 대화에 자신한다면 국정원에 남겨두고 왜 자기가 만든 법에 따라서 지정기록물로 해서 국가기록원에 넘겼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아닙니까? 모든 논란이 그런 이상한 행동에서 지금 비롯되고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죠. 제가 조금 그 점에 대해서 이제 저도 어차피 노무현 대통령 머릿속으로 들어갈 수는 없는 노릇인데요. 추론을 하는데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중에 뭐 노무현 대통령이 불상의 이유로 혹여 무슨 수사를 받아서 고등법원 고등법원장이 영장을 발부하거나 또는 국회 3분의 2 이상으로 무슨 이걸 공개할 깔 확률, 그거는 정말로 무슨 길거리 가다가 벼락 맞을 확률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확률 자체는 워낙 적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면 그렇게 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별로 가능성이 없고 대통령께서는 그 생각을 안 한 것 같다. 그리고 이게 국가기록원에 넘기거나 아니면 국정원에 보관하거나 이거는 결국은 이게 상호 모순되는 관념이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록원에 가는 순간 지정기록물로 엮여서 지금 15년간 이게 묶여서 후임 대통령도 볼 수 없는, 그러니까 법적으로 지금 충돌되는 상황을 노무현 대통령께서 피하기 하기 위해서 국가기록원에 안 보내고 지금 국정원에 보냈다. 예. 또 국정원에 보냈으면 물론 아까 김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비밀 1급 비밀로 지정했으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 제한되긴 하지만 어차피 국정원장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청와대 통일비서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통일부 장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후임 정권의 핵심이 되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일부러 선의를 가지고서 그런 장치를 해놨다. 자, 국가기록원에 이관이 안 된 것 자체는 사실 법 위반입니다. 법 위반이지만 어쨌든 은폐하려는 게 아니고 국정원에 남긴 걸 보면 후임 대통령이 참조하라고 했기 때문에 은폐나 뭐 삭제하려는 의도적인 폐기 이렇게 볼 수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건 이 부분은 사실 좀 검찰 수사 결과를 어떤 경로로 이관이 안 됐나 이런 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초본과 수정본, 초본이 원본이다 또는 정당한 절차에서 일부 문서를 가다듬는 표현을 가다듬는 수정본을 최종본으로 봐야 된다. 네.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게 조명균 비서관 얘기라고 이제 흘러나오는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가 그러니까 가령 중국 연변에서 북한 사람, 그다음에 중국 조선족, 그다음에 대한민국 사람 이 3인이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대화를 30분을 하면 뭔가 얘기를 한 것 같답니다.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서로 간에 진짜 정확한 의사전달은 안 된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 각자 오랫동안 이렇게 지리적으로 좀 떨어져 있으면서 사용하던 단어가 다르고 그 단어의 뉘앙스들이 약간 다르면서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된대요. 그러니까 북한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거나 북한하고 공무원들하고 얘기를 하면서도 대강 이 말이 저 말일 것 같다라고 추정은 하지만 확실은 못 한답니다. 그래서 MP3 플레이어를 지금 조명균 비서관이 국정원한테 맡길 때 국정원의 북한 전문 직원의 도움을 도저히 받아야만 이게 해독이 되기 때문에 지금 맡겼던 것이고 그래서 이 MP3 플레이어를 그대로 이렇게 받아 적은 것은 사실은 지금 물리적인 의미라든지 이게 정확히 전달될 수가 없다. 그다음에 또 소리 자체가 치직거리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조명균 비서관이 적어온 부분,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기억하는 부분 이걸 종합해서 대화록을 만들었다. 그래서 MP3 플레이어 그대로 그냥 기록한 것 자체가 지금 뭐 그대로 보존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는 결국은 뭔가 지금 본질에서 조금 좀 어긋난 얘기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지금 초안인지 아니면 검찰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처럼 이게 최종본인지는 모르겠지만 초안이라면 결국은 뭐 최종본을 위해서 삭제할 수도 있는 것이고 최종본을 삭제했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무현 대통령께서 후임 대통령의 어떤 편이라든지 이런 선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근데 초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녹음 파일을 푼 거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모든 범죄 수사도 그렇고 또 우리 신문사에서 기사를 작성할 때도 그렇고 가장 기초적인 일종의 그 가장 기초된 자료는 하나의 더군다나 대통령 정상회담의 그런 기초 자료는 일종의 사료거든요. 사초 아닙니까? 그럼 일단 그것은 그것대로 보관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 맞다고 한다면 뭐 추가할 건 추가하고 가필할 건 가필을 해서 수정본을 만들고 자 녹음 파일을 풀었은 원래 초안은 이겁니다. 그리고 수정본은 이겁니다. 이것을 둘 다 정정당당하게 보관을 하고 국가기록원에 넘겨서 보관시키고 국정원에도 초안과 수정본이 있도록 하고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갖추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지 왜 이 두 개를 몽땅 국가기록원에 넘기지 아니하고 국정원과 봉하마을에 놔둔 것은 초안은 다 없애버리고 수정본만 놔두고 여러 가지가 석연치 않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노무현 재단 관계자들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문재인 의원을 비롯해서 기록을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라서 국가기록원에 다 이관했다고 했잖아요. 이관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초안은 삭제하고 수정본만 남은 것으로 드러나니까 최종적으로 수정본만 남았으면 됐지. 대화록이 있는 것이지. 뭐가 문제냐.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자신들더러 일종의
정상회담 대화록 녹음 파일을 푼 것은 노무현 대통령이나 노무현 재단 사람들 재산이 아닙니다. 국가의 재산이죠. 누가 자기들 마음대로 국가 재산을 없애라고 그랬습니까? 그걸 없애놓고 수정본이 있으니까 아무도 문제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대단히 무책임하고 지금 아직 확정은 되지 않았는 바만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에 따르면 원래 초안과 수정본과 사이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 그 의미 있는 차이가 뭐냐 도대체. 왜 수정이 이루어졌으며 국가기록원에 왜 기록이 가지 않았느냐. 노무현 대통령이 진짜 모든 것이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다면 이런 조치를 취했겠나라는 의구심이 드는 것은 상식 아닙니까? 제가 이걸 보다가 쭉 생각이 났는데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사실 북한 말투로 얘기한 건 동무 그러라우라고 한 말이 있더라고요. 김계관 외무성 부상한테 했는지 제가 그 부분은 잘 기억이 안 나지만 동무 그러라우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는 근데 다 북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 원래 원본대로 북한 말투 우리가 잘 이해 안 되더라도 그 부분이 다 남아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하여튼 모든 거를 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푼 것은 기초 사료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수정에 관한 주장이 맞다면 수정본은 수정본 나름대로 보관을 하고 그래야 대외적으로 설명할 때 떳떳할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일단 아까 이제 논점이 두 가지인데요. 첫째 이제 문재인 의원이나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다 보관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았느냐. 근데 저도 지금 정확히 어차피 검찰에서 최종 수사 발표를 할 텐데 제가 지금 추론하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께서 아마 퇴임 직전에 봉화마을로 가져갈 이지원을 일단 카피를 하고 그리고 나서 아마 조명균 비서관에게 직접 불러서 지시를 하면서 이거는 청와대 이지원 안에 남겨두면 이게 대통령 지정 기록물이 되니까 이건 삭제를 해라. 국가기록원 부분만 남겨놓으라. 라고 얘기를 했고. 추정이죠. 네, 추정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나 김경수 씨나 아니면 임상경 또 기록관리실장이나 뭐 이런 분들은 다 탑재가 일단 한 번 됐었으니까 제대로 올라갔습니다라고 지금 끝까지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의원이 지난번에 국회의원 3분의 2까지 동원해서 국가기록원 것을 까보자. 그때 민주당이 강제적 당론을 하자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어떤 사단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이 조명균 비서관에게 그렇게 지시를 했다면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이 문재인 실장에게 그런 사실이 있다고 언지를 주든지 아니면 조명균 비서관이 삭제를 하고 나서 문재인 실장에게 보고를 하든지 대통령 직접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처리를 했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든지 이랬어야 이런 절차를 밟았어야 맞는데 아마 조명균 씨가 그런 절차를 안 밟아서 문재인 실장 같은 경우는 철석같이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믿고 지난번에 국회 3분의 2 의결을 하는 그런 사단을 벌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거짓말을 하거나 이게 아니라 기술적인 뭐 절차상의 문제로 몰랐을 수가 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이 한 가지만 얘기하시죠. 아까 두 가지를 얘기하시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게 잘 이해가 됩니까? 예를 들자면 문재인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은 남북정상회담 실무준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 위원장은 준비 과정뿐만 아니라 회담의 후속 회담 그리고 이 회담 내용을 정리하는 것까지 총괄하는 자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안보정책 비서관이라든가 또는 연설 기획 담당 비서관이라든가 또는 기록관리 비서관 같은 사람들은 사실상 대통령 비서실장과 긴밀한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안보정책 비서관에게만 삭제 지시를 하고 그럼 대통령이 문재인 실장한테도 얘기 안 해주고 삭제한 비서관은 또 비서실장한테 보고도 하지 않았다고. 그럼 문재인 의원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서 여러 차례 강조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대통령 비서실장은 사실상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보다도 전국 운영에 더욱더 깊숙이 관여를 하고 더욱더 그것을 소상히 알고 있고 책임 있는 자리다. 왜냐하면 모든 회의에 대통령이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대통령 버금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대통령보다 더 국정 내용을 잘 안다고 본인이 얘기했던 사람이 문재인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사실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어려워요. 이게 설령 기술적인 문제, 아까 김경림 변호사가 지적한 대로 의사 전달에 문제에서 생겼더라도 모르면 문재인 의원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건가요? 뭐 그렇죠. 그게 이제 법적인 책임이냐 아니면 도덕적인 책임이냐는 차치하고 일단은 정치적인 책임을 문재인 의원은 두 가지가 걸려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계를 은퇴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 기록관에 가 있으니 국회가 의결을 해서 보자고 얘기했던 사람이 문재인 의원 아닙니까?
국가기록원에 가 있는 사실을 본인이 실수로 몰랐다 하더라도 이것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직무유기거나 아니면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이거나 뭔가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정치적인 책임은 불가피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이 당시 비서실장으로서 직원들을 장악하지 못했다. 비서실장으로 무능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걸 몰랐다면. 그렇죠. 모르는 것으로 아마 추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밌는 게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팩트라고 생각은 하진 않는데 지난번에 남재준 원장이 이거 깔 때 대통령한테 보고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깠다라고 지금도 주장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거꾸로 치면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서 누구한테 안 알려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아니 그리고 이번에 지금 진영 장관 사퇴하면서 사실은 그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확한 어떤 의견 교류가 없었다는 얘기들도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대통령과 대통령 비서실장 간에 100% 완벽한 의사 교류가 이루어져야만 대한민국이 행복한 나라가 되고 우리가 안심하고 그분들에게 어떤 뭔가를 맡길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정권에서 그렇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했던 것 같다. 그리고 청와대라고 해서 모든 의사소통이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러면 초본과 수정본의 차이를 얘기할 때 지금 새누리당에서는 음원 파일을 공개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정상적인 정상회담이라면 음원 파일이나 대화록이 공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인 정상회담이라면.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 나눈 정상회담은 아주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었어요. 제가 뭐 조금 이따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예. 시청자분들이 아주 그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왜냐하면 대화록 전체가 기니까 예. 이 중에서 가장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없는 말을 한 것을 제가 서너 가지를 적어왔어요. 이걸 보면 얼마나 그 정상회담이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말이죠. 정상적인 국가라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100% 공개돼 가지고 여야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을 통해서 국민적 심판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정권의 대통령이 김정일을 만나서 얘기한 것은 그 정권의 대북 정책의 요체이자 핵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과 그 정권이 김정일에게 한 얘기가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이것이 우리 정권의 대북 정책이었다. 우리 정권의 대북 정책이었다. NLL도 협상할 수 있고 서해 평화 협력지대 만들기 위해서 법적인 거 다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없앨 수 있고 말이죠. 이렇다고 해서 왜 당당하지 못하는 게 제 주장입니다. 얘기했으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뭐 유출을 했느니 왜 공개했느니 이런 논란은 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 정상적인 선거라면 다 공개를 해서 그러면 민주당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느냐. 우리 정권, 우리 정당의 대북 정책은 이거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해한 거 이거다. 그럼 박근혜 후보 대북 정책하고 대통령 선거 때 한번 맞붙어 보자. 유권자의 심판을 구해보자. 라고 하는 게 정상 아니에요? 맞습니다. 지극히 타당하신 얘기고요. 예. 저도 개인적으로 공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김진 의원님하고 논리 구조가 똑같은데요. 일반적으로 정상회담 절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근데 다만 저는 이제 이건 음원 파일은 공개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공개해야 되는 이유는 비정상적인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공개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새누리당이 이걸 가지고 근거도 없이 끝없이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새누리당이 뭐냐면 민주당 쪽에 종북의 어떤 색깔 덧치를 씌우기 위한 방법으로 끊임없이 이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차피 벼랑 끝 전술로 계속해서 가다가 지난번에 대화록 자체 공개했지 않습니까? 대화록과 음원 파일 얼마나 다를까요? 제가 볼 때는 98% 이상 일치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끝없이 어떤 이 종북 논쟁을 가지고 저쪽에서 가지고 흔들고 놀라 그런다. 그럼 민주당 쪽에서 이번에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서 붙어야 됩니다. 다 까고 자 여기 뭐가 문제인데. 그래서 어쨌든 이 정쟁을 끝내야 된다는 끝내야 말씀이시죠? 되고요.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이미 98%가 이게 공개가 된 거나 진배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아까 김진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이미 14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에서 이러이러한 논의를 했습니다 하고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근데 국민들이 관심을 안 가졌어요. 왜 안 가졌냐? 그때 이미 대선 한참 예. 대선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졌고 떠나가는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전혀 의미 없는 사람이 했던 일이다라고 치부를 했기 때문에. 근데 그때 이미 남북 간에 어떤 이 서해안 이렇게 서해 평화협력지대하고 해주항 개방하고 또 해주항 옆에 개성공단에 버금가는 공단을 새로 만들자 그런 얘기들이 이미 다 나왔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김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NLL이 그때 어떤 포기 발언이 있었다라는 정문원 의원의 의혹 제기가 있을 때 사실은 당시에 문재인 후보가 과감하게 이렇게 내쳤어야 돼요. 뭐냐면
맞다. 우리 당이 과거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이러이러한 정책 방안을 김정일과 협의한 바 있고 예.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방안 플러스 알파로 더 강한 방안 내지는 더 훌륭한 통일 방안을 계승 발전시키겠다. 그래서 아니 그게 NLL 어떤 포기 아니냐. 뭐 그렇게 한다면 그때 까자라고 해서 정확히 까면서 정면 승부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 NLL 포기가 아니었다. 이게 피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온 어떤 이런 과정이 있다. 결국 민주당은 더 피할 이유가 없다. 예. 의원 파일 공개하고 정면 승부하고 여기서 지금 종북 색깔 더 씌우기 완전히 차단하지 않으면 민주당은 차기 집권 가능성이 역시 없다. 왜냐하면 3년 후에 대선 과정에서 또 이것 가지고 나온다. 그러면 지금 까야 될 거 깐다. 이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하고 민주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전략상의 실수로 인해서 계속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도대체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무슨 말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자료가 공개되는 것을 저렇게 자꾸 꺼리느냐, 왜 유출을 했느냐, 왜 공개하느냐를 따지느냐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상식적인 의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도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잘못했길래.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도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주장인 겁니다. 자기네들의 대북 정책의 요체였다면 예. 공개를 해서 완전히 유권자로 하여금 어느 정권의 대북 정책이 옳은 것이냐, NLL에 관해서 협상이 가능하다고 얘기한 노무현 대통령이 옳은 것이냐, 아니면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토손이라고 얘기한 박근혜 후보가 옳으냐. 그 예. 판단을 지난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들이 하도록 했어야죠. 그리고요, 음원 파일이 공개되면 저는 국정원이 대화록 전문을 공개하고는 한 거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파장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우선 첫째는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전문에서 만약에 그 수정본을 만들 때 삭제된 내용이 음원 파일에서 공개된다거나 그것은 단어 하나라도 중요하고 문장 하나라도 중요합니다. 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김정일 앞에서 미국에 대해서 험악하게 얘기한 것이라든가 또는 NLL에 관해서 지금까지 공개된 거와는 다른 내용의 언급이 있었다거나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것은요, 표현입니다. 말투와 어투와 이 인토네이션. 그 대화록 이 글로 쓴 것만 보면 그것을 사람들이 판단할 수 없어요. 예. 하지만 소리를 들으면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일부에서 우려한 대로 완전히 정도를 벗어난 저자세를 보인다거나 이 표현이 말이죠. 인토네이션이나 억양이나 말이죠.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저는 그 파괴력은 더 할 걸로 봅니다. 자, 제가 그러면 이제 그 문제로 얘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근본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맨 처음에 이제 NLL 포기 취지의 발언이 있었냐의 문제겠죠. 그런데 지금 김진희 의원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여러 표현이나 뉘앙스 자체가 중요하다. 그런데 얼마 전에 김장수 지금 청와대 안보실장이죠. 안보실장은 사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에 전신 프로그램에 나오셔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NLL 포기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장관급 회담에서 김장수 당시 국방부 장관이 소신껏 해라라고 했다.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NLL 포기의 의도가 없었다라는 건데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만났을 때는 그런 또 뉘앙스를 표현을 했고 이걸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제가 짧게만 정리를 해보면 먼저 우선 이것은 쉽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김정일 위원장 만난 게 10월 4일입니다. 예. 김장수 국방장관이 김일철 인민무력부장하고 평양에서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한 게 11월 27일입니다. 약 2달 후입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게 다 생각이 정리가 될 수 있어요. 예. 돌아와서 노무현 대통령이 일단은 자기가 김정일 위원장과 한 회담을 회고 내지는 그 녹음 파일을 듣거나 자료를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한 겁니다. 제보했을 수 있다. 그런데 본인이 굉장히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우려스러운 생각을 가졌을 수가 많아요. 내가 좀 너무 심하게 얘기했다, 지나치게 얘기했다. 때문에 후속 회담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에게 소신껏 해라.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김장수 장관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준비했으니까 보고 계속 토론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방부 장관 소식껏 하고 와라. 그래서 저는 국방장관 회담하면서는 제 소신껏 NLL을 지킬 수가 있었다. 예.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말에 따라서 국방장관 회담에서 소신껏 NLL을 지킬 수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 앞서 이제 김진희 의원께서는
한 달여의 시차 동안 재고가 가능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새누리당이 지나치게 하여간 민주당에 대해서 이미지 더 씌우기를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NLL 대화록 공개하기 전에 서상기 위원장이 이분들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께서 정상회담을 할 때 자기가 이 정상회담 대화록을 어떻게 해서 뭐 구해서 봤더니 그 보고 드린다. 그러니까 예.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고한다. 보고 드린다. 이 정도로 아주 지금 저자세 외교를 펼쳤다. 예. 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조명철 의원이랑 몇 분이 똑같은 얘기를 언론 인터뷰를 했어요. 맞습니다. 근데 정작 대화록을 까봤더니 그때 상황이 김계관 부상이 육자회담을 하고 와서 김정일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는 자리에서 두 분이 있는 자리에서 보고하도록 두 분께 보고하도록 김정일이 지시를 해서 보고하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상황을 새누리당 의원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보고한다고 저자세 외교를 했다. 라고 한동안 선전해서 그게 언론에서 쫙 깔렸었어요. 그렇게 많이들 믿고 있죠. 그 내용은 제가 회의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예. 김계관 외무성 부상이 육자회담 미국과 예. 했던 얘기를 길게 보고하게 해주셔서 예. 그걸 노무현 전 대통령이 듣게 해줘서 감사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해서 민주당의 종북론, 그 다음에 어떤 북한에 대한 저자세 외교, 통일 정책 자체가 종북이다. 이런 식의 색깔 더 씌우기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또 친노 이쪽 입장에서도 아니 이 벼랑 끝 전술을 언제까지 갈 거예요? 이 순간에 이 MP3 파일 까가지고 그 뉘앙스라든지 물론 이런 점은 있을 거예요. 가령 북한이 정상 국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건 3대에 걸친 독재 국가 아닙니까? 1년에 몇십만 몇백만이 굶어 죽어가는 나라 아닙니까? 비정상 국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자기네들 정권 유지하겠다고 핵 개발하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비정상 국가, 비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국가의 정상을 만나서 김정일을 만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설득을 하려면 아니 좀 쉽게 표현하면 정상적인 사람이 미친놈 만나서 미친놈 설득하려면 조금 미친 척 해줘야 되는 겁니다. 예. 아니 말을 할 때도 우리 검사들이 이 범죄인들 피의자들 수사할 때 이러거든요. 예. 아니 네 말 이해해. 그리고 너 도둑질한 심정 다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렇게 하면서 따뜻따뜻 달래면서 이렇게 어떤 감정을 열게 하고 대상에 따라서 표현이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김정일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결국은 단순하게 보면 어떻게 보면 저자세로 느껴질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발언이라든지 문맥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의 어떤 학력 국가입니다. 아니 대졸 학력이 1년에 90%씩 나오는 국가예요. 물론 아직 뭐 대졸 평균 학력이 평균 대졸 학력이 한 국민의 한 40, 50% 정도에 불과하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어떤 의도로 이런 표현을 썼고 이런 얘기를 했다. 맥락을 봐야 된다는 맥락을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있다고 민주당은 믿고 과감하게 이거 공개하자고 밀어붙여서 이번 기회에 공개하고 이 논란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3년 반 후에 4년 후에 대통령 선거 있을 때 또 이거 종북이라고 이거 또 까자고 그때 얘기 또 나온다니까요. 예. 노무현 대통령의 스타일상 이렇게 말을 거침없이 하고 신중하지 못하게 할 때도 있고 이런 점들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국내에서도 그랬으니까 국내에서 그랬던 스타일이 평양 가서 김정일 앞에서 뭐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있다고 봐요.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표현과 스타일이 아니라 중요하게 NLL의 어떤 이 중요성을 훼손할 수 있는 결정적인 발언들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중에서 제가 대표적으로 시청자분께서 100여 페이지짜리 회의록을 읽으시기에는 힘드시니까 민생에 바쁘신데 어떻게 저런 거 다 읽을 줄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신 그중에서 두세 가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 이거를 듣고 과연 노무현 대통령이 NLL 포기하는 발언이 있었냐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LL 그것이 국제법적인 근거도 없고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은 것이다. 그런데 남측에서는 이걸 영토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께서 제시하신 서해 공동어로 평화의 바다, 내가 봐도 숨통이 확 막히는데 그거 남쪽에다 그냥 확 해서 해결해 버리면 확 해서 해결해 버린다는 게 김정일 위원장이 제시한 NLL은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NLL에서 남쪽 바다로 깊숙이 들어온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이 두 사이를 서해 공동 어로 구역으로 하자는 김정일 위원장의 일종의 완전히
막가파식 주장이었거든요. 이 주장에 동조하는 내용을 했어요. 확 풀어버리면 좋겠다라고 했고. 그리고 NLL이라는 것이 이상하게 생겨가지고 무슨 괴물처럼 함부로 못 건드리는데 그런 물건이 돼 있습니다. NLL 얘기만 하면 남한에서 전부 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는 것이 문제예요. 예? NLL은 바꿔야 합니다. 헌법주저라고 자꾸 나오고 있는데 헌법 문제 절대 아닙니다. 헌법에는 이제 우리나라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논리적인 논란이 있고요.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서너 개의 네다섯 개 제가 이거 대표적인 것만 추린 거예요. 이제 결론적으로는 이제 사실 표현이고 결론적으로 또 맥락에서 보면 맥락에서 말이죠. 결정이 건 뭐냐면 김정일 위원장이 얘기한 그러면 남측에서 주장하는 NLL과 북측에서 주장하는 해상 경계선 두 개를 다 없애버립시다. 거기에 좋습니다. 관련 법도 다 없애고 거기다가 이렇게 커다랗게 서해 평화 지역을 만듭시다라고 김정일 위원장이 제안을 하니까 거기에 동의한 거 아닙니까? 정확한 워딩은 좋습니다. 좋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동의했죠. 전제 조건이 이제 해주를 개성공단 같은 경제 특구로 개발하자는 거를 해주가 이제 북한의 군사 요충지인가 봐요. 김정일 위원장의 멘트가 개미 한 마리 들어갈 틈이 없는 뭐 그런 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실 바터 개념도 좀 있었고. 아니 근데 김 의원님 당장에 지금 김장수 장관이 그거 아니라고 얘기하셨죠. 글쎄 2달 새에 바뀌었다니까요. 그건 제가 초기에 얘기했잖아요. 노무현 정부는 노무현 대통령 정부는 결과적으로 NLL을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제 결론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은 김정일과의 회담에서 포기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들을 많이 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조금 비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를 상대하려면 약간은 그 뉘앙스에 따라주는 듯한 대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이나 맥락을 보면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당이 제일 두려워하는 상황이 방금 김진희 의원님께서 텔레비 이 화면 앞에서 문장 몇 개 읽은 이런 상황을 제일 두려워하는데 국민의 전체 지성을 믿고 이 음원파를 까는 게 맞다. 제 생각은. 그래서 김진희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 표현의 문제는 표현상엔 그럴 수도 있다. 그 단락 하나만 꺼내내면은 그렇게 들리기도 한다. 근데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다 들어보고, 물론 국민 중에 얼마가 다 들을 거고, 얼마가 다 볼 거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국민들 손에 던져줘야 된다. 이걸 던져주지 않으면 정말로 끝까지 수세에 몰리게 된다. 근데 그런 측면이 있는 거 아니죠. 그게 노무현 대통령 스타일상 있을 수 있다라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사람들이 해석을 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대통령으로서 그런 말을 한 것은 이른바 예를 들면 문재인 의원이라든가 아니면 거기 배석했던 이만복 국정원장이나 이재정 통일부 장관 같은 사람이 국민에게 사과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된 말로 형제 중에 정말 막대먹은 형제가 있을 수 있어요. 살인하고 강도하고 이런 형제가 있으면 이거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격리시켜버리고 죽여버리면 간단한 문제거든요. 근데 좀 예. 순화시켜서. 예, 순화시켜서. 근데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딱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막대먹은 이거를 어떻게든지 끌고 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천형이거든요, 보면. 이건 대한민국 사회의 천형입니다. 그러면 저 천형을 어떻게 부담하고 감수하고 갈 것인가. 이 막대먹은 사람 앞에서 우리가 품격을 지키고 우리가 정확한 원어를 쓰며 어떤 정상적인 시스템과 정상적인 방식으로 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게 많이 잘못됐고 그게 국격을 손상하고 이렇게 봐야 될 것인가. 그건 정말 단견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드리고 싶습니다.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김정일 위원장 신경 쓰는 것만 중요하고 그럼 NLL 지키기 위해서 싸우다가 전사한 국군 장병이라든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그 해군 장병들은 노무현 대통령한테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그러니까 돼요. 한 대통령으로서 그거는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아니 세상에 아무리 김정일 위원장이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면 똑같은 김정일인데 아니 거꾸로 말하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 그럼 북한하고 왜 접합니까? 아예 적이고 다 이거 접하지만 체포하고 다 이게 말살시켜야 될 재산 접하지만 이런 노무현 어쩔 수 없으니까 파동 같은 아니 우리 군인들이 힘들어서 지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인들이 희생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으니까 같이 손을 내밀고 같이 대화하자고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대화하는 방식이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도 국가의 품위도 생각하고 김대중 대통령이 했던 방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평양 가서 했던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저 사람들 수준이라고 하는 것이 미국 수준이라든지 유럽 수준이라든지 선진 OECD 국가 수준에 못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우리가 수준을 낮춰서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형편 아니겠습니까? 그 수준을 우리가 좀 낮췄다 그래서 그게 우리가 저자세고 아니
아니 우리가 이만큼 민주주의가 성숙돼 있고 이만큼 문명 지성이 돼 있고 이만큼 전 세계적인 부자가 돼 있고 그런데 저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 어떤 뭐랄까 품격을 좀 우리가 좀 낮춰서 간다 해서 우리 근본적인 품격이 없어집니까?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서울 수준을 맞춰야지 왜 평양 수준에 맞춥니까? 예. 아니 서울 수준을 맞추면 저쪽하고 대화가 잘 안 되니까 그런 거 두 아니겠습니까? 분의 의견은 지금 충분히 다 들은 것 같습니다. 뭐 북한이 예. 워낙 지금 뭐 여러 가지 대외적으로도 뭐 내부적으로도 수준이 낮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 좀 자율성을 줘야 된다. 대화할 때라는 말씀이시고 그래도 지킬 건 지켜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특히 영토 문제에 대한 언급 같은 부분 알겠습니다. 두 분은 말씀은 다 시청자분들께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참조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